자, 오늘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수 청구 제도.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파트가 무슨 파트 배우고 있어요? 이 법은 무슨 법? 국토계획법. 그죠? 국토계획 및 여러 법률. 근데 국토계획법은 계획 파트와 이용 파트 두 파트로 나누지죠? 자, 그 중에서 지금 계획을 배우고 있어요. 행정계획. 여기서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이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을 묶어 수립한 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 밑에 당일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2개 있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이 관리계획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입안되고 결정된 내용을 지금 우리가 쭉 배우고 있어요.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내용. 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관리계획으로 입안되고 결정된 내용은 그 암기하시라고 그랬는데 지구기사지. 첫 번째 이 용도지역, 그죠? 용도지역.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역의 종류를 배웠잖아요. 용도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건물의 용도도 건필 용적률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근데 용도지역만으로 안 되니까 용도지역 위에다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 지정 변경. 그래서 관리 결정되는 용도지역의 종류도 배우고 도시군 관리 결정되는 용도지구의 종류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용도구역이었죠. 용도구역은 센 놈이었죠. 이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따로 정하는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구역의 종류도 배웠어요. 그게 개도시 수입한다. 그래서 배웠고, 그래서 지구,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해서 배웠죠? 근데 기반시설이 있었는데, 원래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되죠? 그럼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우리는 무슨 시설이라 했다고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자,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냐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한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절차를 배웠어요. 시설 사업의 절차.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우냐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됐는데 결정만 하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을 때, 이때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에 대해서, 미집행 시설 부지에 대해서 내 거 사주세요 라는 매수 청구 제도를 배울 거예요. 매수 청구 제도도 올해 32회 때 나왔었죠. 시험에 참 잘 나오는 메뉴입니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고 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매수 청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 공법에는 매수 청구도 있고 매도 청구도 있고 그래요. 매수 청구는 사주세요. 매도 청구는 팔아라. 청구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수 청구. 자, 예를 들면 자, 볼게요. 기반시설 도로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여기 도로 놓겠습니다. 우리 학원 앞이 3m 도로인데 아침 저녁 출퇴근에 막히니까 여기를 20m 도로 놓겠습니다 라고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도로가 놓여질 부지 안에, 자, 여기에 이 갑돌이라는 나지 소유자가 있어. 개개인의 토지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지 소유자. 나지가 뭐예요? 나지가 나대지죠?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아직 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나지. 그리고 또 이 땅에는요, 이 도로가 놓여질 부지 안에는 을돌이라는 건부지 소유자들. 건부지는 뭐예요? 건물이 있는 토지죠? 이 땅이 건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을돌이가 이 도로가 놓여질 부지 안에 땅을 2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여기에는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는 병식이라는 농지 소유자도 있어요. 자, 그럴 때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서울시가 이런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자, 이때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여기 다 보상하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서는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축물, 공장을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즉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로 이 결정이 돼서 집행이 돼서 이 사업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받고 나갈 텐데, 근데 문제는 결정하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을 때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시설 부지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거 사주세요. 지금 당장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도 내 거 사주세요라고 하는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수 청구 제도가 있다.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건 우리의 권리구제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참 잘 나와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거기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98페이지 조치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있는 98, 99페이지는 넘어가시고 나중에 관련을 설명하시고요. 그 뒤에 넘겨보시면 100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나와 있습니까? 거기가 중요합니다. 10년 경과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결정하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을 때 장기 미집행이라는 기준은 뭘 가지고 가느냐? 결정이 됐는데 몇 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어요? 10년. 그래서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합니다. 장기 미집행. 그러면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기준은 뭘 가지고 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면 실시계획,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하고 인가 받는다고 그랬죠? 이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으면, 자, 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으면 그때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나 그 밑에 가로 안에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취해졌다면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나올까요? 자, 거기에 있는 거기 2번에 매수 대상 물권 및 매수 요건 나왔죠. 자,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기준은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취해졌다면 제외한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해보시고, 그러면 이 직무기 대인 토지 소유자. 자, 여기서 누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냐? 이게 꼭 기억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 갑돌이, 울돌이, 병식이 있죠. 근데 병식이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도로 놓는 사업을 할 때까지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 참기 어려울 만큼 가혹한 부담을 겪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매수 청구 대상은 이 시설 부지에 있는 모든 토지가 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목이 대인 토지만, 지목이 대인 땅. 그러면 지목이 되라는 것은 영구적인 건물을 축조할 수 있는데 축조가 못하는 게 지목이 대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대인 토지가 뭐예요? 자, 갑돌이 나지하고 이미 건물 있는 땅 건부지죠. 자, 그래서 매수 청구는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갑돌이, 울돌이가 사주세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울돌이는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물. 그러면 이 건축물도 포함해서 사주세요라고 합니까? 아니면 토지만 사주세요라고 합니까? 토지 위에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하더라. 자, 그 부분을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시기인가 그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 위에 나왔죠? 이번에 거기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갑돌이가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를 할 거예요. 자, 매수 청구를 해야 살 수 있는 것이 무조건 다 사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갑돌이가 누구한테 매수 청구할 거냐? 누구한테 매수를 해야 돼요? 자, 원칙은 누구한테 할까요? 원칙은 관할구역의 장한테 사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서울시장한테. 매수 의무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가 매수 의무자다. 그런데 국장한테 사주세요 그러면 국장이 한마디 해요. 뭐라고? 가. 그래. 가. 자, 원래는 관할구역 장한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행자가 이미 정해져 있대. 이 시설사업 하기 위해서 현대가 이렇게 시행자가 정해져 있어요. 현대가. 그러면 이 갑돌이는 누구한테도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해자에게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시행자에게도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어차피 시행자는 땅 사서 사업을 해야 되는 방식이니까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어요. 자, 우리 공원이라든지 녹지 같은 경우는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거든요. 설치 관리 의무자가 정해졌으면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무자와 관리무자가 다른 경우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설치무자와 관리무자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때는 우리 공원이나 녹지 같은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공동구 있었죠? 우리 앞에서 공동구. 공동구는 설치는 누가 했어요? 설치는 그 시행자가 설치했잖아요. 위에서 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또는 택지개발 시행자가 설치했는데, 설치된 공동구 관리는 누가 했어요? 당해 관할구역의 장이 관리를 해준다고 그랬죠? 즉, 설치의무자와 관리의무자가 다른 경우가 생기더라. 그럴 때는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라고요? 다른 경우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해야 된다. 그 내용들 박스 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청구 대상 그리고 매수 의무자는 누군지 그런 부분들 딱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주세요라고 하려면 매수 신청해야겠죠? 근데 이 갑돌이가 사주세요 하면 이 땅이 제 땅이니까 사주세요 해야지 남은 땅 사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 신청할 때는 뭐 첨부하라고요? 등기상 증명서, 그죠? 쉽게 말해서 등기부등본 첨부해서 매수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매수 청구서의 제출,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갑돌이가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를 하면 매수 의무자는 삐리리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자, 매수 여부 결정입니다. 매수 여부 결정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매수 여부 결정은 매수 청구했으면 몇 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해야 돼요?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몇 개월 이내요? 6개월 이내. 6개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볼 것은 현대한테 사달라고 그랬어. 현대한테 아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행자가 있으면. 그죠? 그럼 갑돌이가 현대한테 사주세요. 그러면 현대는 몇 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한다고요?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는데. 근데 현대는 누구한테 통보를 할 거냐? 6개월 이내 누구한테? 매수 청구란 갑돌이한테 매수 여부 결정 통보해 줘야 되고 매수하겠다라는지. 또 하나 현대는 누구한테 또 통보를 해야 되냐면 관할구역의 장한테. 관할구역의 장은 이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원칙적 매수 의무자니까. 그래서 매수 청구란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에게 매수 여부를 알려야 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런데요. 문제는 여러분이 서울시장한테 바로 사주세요라고 했으면 서울시장은 자기한테 셀프 통보를 할 필요 없죠. 그래서 단 매수 의무자가 관할구역의 장일 때는 자기한테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 나와 있습니까?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6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했어요. 그럼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매수하기로 했으면 이제 몇 년 이내 매수해야 돼요. 매수 기한이.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부 결정은 6개월, 그리고 매수하여야 한다는 2년 이내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2년 걸면 안 돼요. 6월 2년. 그 내용들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돌이 땅을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를 했더니 매수하겠대. 그럼 매수 가격이 1억이 나왔어. 자, 그러면 1억이 딱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갑돌이 땅가격이 1억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1억을 어떻게 받을 거냐? 자, 매수 방법은, 자, 지급 방법이죠? 자, 여러분한테 이것을 현금으로 받을래? 채권으로 받을래? 그럼 여러분 뭘로 받겠어요? 매수는 현금으로 받을 거예요? 채권으로 받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매수 방법입니다. 자, 매수가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현금이에요? 왜 채권은 싫어요? 채권은? 1억원짜리 채권 주는 건 싫어요? 현금이 좋아? 채권 왜 싫어요, 근데? 채권은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되죠.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1억원짜리 채권을 딱 매입했으면 일정 기간이 경과돼야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러면 상당 기간 현금 받으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당장 쓰고 싶다 그러면 깡해야 되잖아요. 유동성 확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헌법 23조 3항에는요.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요소화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헌법상의 보상은 정당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 보상은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이 되지 못할 유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정 기간 지나야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는데 그 이자를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붙여주냐에 따라서 정당 보상이 되지 못할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매수무자가 누구든지 간에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 자, 매수무자가 누구든지 간에 원칙은 뭘로 지급하라고요? 현금으로. 그런데 이 원칙만 있으면 얼마나 좋게, 그죠? 공법은 다만 이런 예외 규정이 참 많으니까 힘듭니다. 그러면 단 매수무자가 누구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요. 매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 올해 32회 때 나왔죠. 지방공사는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지방공사는 채권 발행할 수 없어요. 매수무자가 누구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자기일 때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현대한테 사주세요 그러면 현대가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서울시한테 사주세요라고 하면 서울시가 일정하면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매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지자체라도 다음 같은 경우에 하나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 지자체가 현금 채권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더라. 자, 첫 번째 사유. 어떤 경우는 지자체는 매수 청구가 있을 때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원하면 주겠다, 그죠? 원하면 줘야지. 집에 지금 금고에 현금이 가득가득 하고 있는데 또 1억을 현금으로 준다 그러네. 좀 짜증나는 일이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 원하는 경우. 자, 원하는 경우 주겠다. 그런데 이제 조심할 건 요겁니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나 또는 사달라고 매수 청구한 대상 토지. 이제 갑돌이가 지금 사달라고 한 거죠. 예, 매수 청구한 대상 토지가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란 말은 이 말이죠. 갑돌이가 지금 현재 여기 갑돌이 소유자는 맞아요. 근데 여기 현재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지 않는 부재지주 토지라는 이야기예요. 이 지역이 지금 안 살고 있어요. 매수 청구한 대상 토지가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이거나 또는 무슨 토지라는 거예요? 사달라고 한 땅이 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놀리고 있는 유토지다 이 말이죠.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그럴 때는 지자체는 사달라고 한 매수 청구한 대상 토지가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는 그때는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죠.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입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다 주는 것이고 다 달라고 그러면 다 주겠지만 여기는 원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근데 매수 청구한 대상 토지가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죠. 이때는 그 매수 대금이 얼마를 초과할 때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인데 매수 대금이 1억이 나왔을 때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3천만 원이 초과된 초과분만 채권 발행할 수 있고 3천만 원까지는 현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시험에는 2천만 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는 그 금액 전부가 아니라 초과분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더라. 그 부분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이고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자체는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채권이라는 게 제가 일정 기간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현금을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채권을 발행했으면 언제 현금을 줄 것인지 채권의 상환기간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이런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 이내요?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은,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에서. 그리고 이자를 어떻게 붙여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정당 보상이 되지 못할 유연성이 있으니까 이자는 어떻게 붙여서 주라고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평균 이상에서. 우리 은행 정기예금 금리 있죠? 그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상에서 이 상환기간과 이유를 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서울시가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이 상환기간과 이유를 이 범위 내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 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이런 부분들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하셨죠? 그러면 이 채권은 방금 전에 제가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 채권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일 때 일정하면 채권 발행할 수 있었죠. 그럼 이 채권은 국채요, 지방채예요. 국채죠. 그래서 채권의 발행 절차는 왜 그럴까요? 오늘 이게 좀 열이 좀 받았는데요. 자, 이 채권의 발행 절차는 국채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을 적용해라. 그죠? 여기를 국채법 걸면 안 돼요.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 일정하면 발행할 수 있었으니까. 그죠? 국채법.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이 채권의 발행 절차는 공치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좀 이따 이제 매수가격 매수 절차는 공치법 준용한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따른단 말이 준용한다는 말이에요. 네, 따른다, 준용한다. 이런 말 같은 말이다. 자, 정리를 딱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 봤는데, 자, 그러면 밑에 개발행입니다. 아까 매수 청구를 하면 몇 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라고 했어요?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라고 그랬죠? 이런 매수하기로 했으면 몇 년 이내 매수해야 되고요? 2년. 근데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를 하지 않기로 했대요. 매수가 거부됐다. 그리고 매수하기로 했으면 2년 이내 매수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나도록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수가 지연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이 매수 청구란 이 갑돌이는 매수가 거부되고 지연되면 이 개발행 허가받아서 이 안에서 개발행 허가받아서 지금 도로가 노이즈 부지잖아요. 이 안에서 개발행 허가받아서 다음 같은 행위를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이 보장해주는 행위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행위 할 수 있어? 원래 여기서는 건물 못 짓고 그러니까 사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수가 거부되고 지연되면 이 안에서 허가받아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더라. 자, 어떤 행위 할 수 있습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건축물 지을 수 있대. 그런데 모든 건물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모든 건물 다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고 3층 이하에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이런 용도의 건축물은 이 안에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3층 이하입니다. 3층 이하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럼 우리 건축법, 나중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용도가 29개 용도가 있어요. 그 29개 용도 중에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 단독주택은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단독주택은 허가받아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독주택이란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만을 이야기해요. 우리 나중에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이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도 있고 다중주택도 있고 다가구주택도 있고 공간도 있는데 여기서 단독주택을 하면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만 말하지 다중이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지만 여기서는 설치할 수 없어요. 자, 그 부분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는 일종근생시설, 나중에 건축법에서 일종근생시설은 이러이런 시설이다 이런 거 배울 거예요. 나중에 건축법 가면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근생시설은 여기서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어요. 자, 허가받아서. 그 다음에 또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종근린생활시설도 이 안에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요. 이종근생시설도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이거는 안 된대. 이거는 허가 안 해주겠대. 무엇은 허가 안 해준다고요?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어둠의 시설은 제외한다. 어둠의 시설은 제한다. 어둠이 무서워요. 그죠? 어둠의 시설은 제한.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있네. 자, 보실까요? 어떤 건 안 된다고요? 단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 안 됩니다. 이런 말 나오나요? 네, 단란주점 안 된다. 그리고 또 단란주점은 언제 가셔요, 여러분? 밤에 가시죠? 어둠의 시설이다. 안마시술소 언제 갑니까? 밤에 갑니다. 자, 안 가도 밤에 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 언제 갑니까? 밤에 갑니다. 낮에부터 다니지 마세요.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그럼 다중생활시설이 뭘까?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을 지금은 건축법에서 다 다중생활시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시원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고시원 했는데 지금은 다중생활시설이에요.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은 어때요? 고시원은 어둡죠. 어둠의 시설은 아닌데 어둡잖아요. 자, 막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은 안 된다? 이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설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은 충수 제한이 있지만, 자,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은 뭐 충수 제한 없이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더라. 자, 이렇게 매수가 거부되고 지연되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더라.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요. 아까 우리 매수 가격 1억 나왔죠? 그죠? 사달라고 해서 이제 매수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 1억을 현금 받을 때 채권을 받으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매수 가격에 대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무슨 법을 준용하라고요? 자, 거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게 나왔죠? 준용한다는 말 나옵니까? 7번에 공익사업법 준용이란 말이 나옵니까? 예, 그 공익사업법 이 말이 이제 여기는 우리 쌤마다 다 다른데 이걸 공익사업법이라고 하시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취득과 보상 일반법이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공취법이라고도 하니까, 자,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세요. 공익사업법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공취법이다. 저는 이제 공취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매수가 거부되고 매수가 지연되면 이런 행위를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방금 전에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가 거부되고 매수가 지연됐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런 행위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은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우리들의 잘못도 있으니까 원래는 건축 공작물을 허가 안 해주지만 이런 행위 허가받아서 이렇게 설치하면 나중에 사업할 때 여기까지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까지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여기는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 여러분이 토지 갖고 있으면 이런 행위를 매수가 거부되고 지연되면 이거 허가받아서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유재산권은 침해가 돼요, 안 돼요? 여전히 되죠. 만약에 이 도로를 놓겠다라고 결정한 부지가 이런 결정이 없었는데 해당 용도적이 상업적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업적 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결정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서 뭐 짓겠어요? 이런 거 지금 짓겠어요? 상가인데 상업적인데 뭐 짓겠어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뭐 노브호텔, 룸사롱 막 이런 거 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사유재산권은 침해가 되고 있어요. 사유재산권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도, 이런 장치가 있어도 사유재산권 침해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침해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시면 106페이지. 106페이지에 7번에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에 실효라는 말이 나옵니까? 시설이 결정됐는데 몇 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때는 20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이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실효는 항상 다음 날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실효는 효력을 잃는 걸 실효라고 그래요. 서울시에 이런 결정이 있는데 20년 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20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이 시설 결정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결정이 없으니까 이제는 니들 구애받지 말고 해당 용도적에 맞는 용도의 건물을 지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트예요. 물론 중간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시험에서 나왔고 이런 거 나오면 틀리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꼭 맞춰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어렵지는 않죠? 예, 그러면 이 부분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춘금. 자, 여기서 지금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이 3번 파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3번에서 나왔던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들, 시설에서 이런 시설 사별 절차, 그리고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춘금. 이게 지금 어디에서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되고 결정되는 내용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시구기, 그 다음에
4가 뭐였어요? 4가 도시 개발 사업이 있었죠? 그죠? 개발 사업이 뭐였어요? 신도시 개발이잖아요. 단지 시가 조성한 사업. 그죠? 또는 정비 사업에 관한 게. 정비 사업이 뭐였고요? 재개발, 재건축이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그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시설 사업과 여기 있는 관리 내용에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오늘 상태가 금방 안 좋네요. 왜 그럴까요? 또 금방 나갈 것 같은 왠지 불안한 느낌입니다. 자, 개발사업, 정비사업.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사업을요, 우리 용어 정리할 때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로놓고 공원 조성하는 이런 사업, 그리고 또 단지 시가 조성한 사업, 또 재개발, 재건, 정비사업. 이 세 개의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이라고 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 이건 시설이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그런데, 요 시설 사업은 국토기획법 2법에서 지금 시행 절차를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은 이 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법을 국토기획법 끝나고 배울 거예요. 여기 들어만 주세요. 또 정비사업은 관리계획 정하지만 이 정비사업에 대한 시행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해요.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정비법에서 배우고 관리계획의 내용이지만 관리계획 내용이다 그러고 국토기획법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한 규정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나중에 이 법에서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관리계획 내용이지만 여기는 통과해. 자, 그래서 지구기사. 그죠? 지구기사.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위반되고 결정 내용이 뭐였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자, 이제 관리계획의 내용, 계획 파트 마지막 거 배울 거예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지구기사지, 이렇게 정리하죠. 자, 교과서 페이지 106페이지 나왔습니까? 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나왔죠? 올해 32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작년에만 31회 때 안 나오고요. 자, 이 부분들은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도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관리계획 내용의 지구기사지, 요 부분들은 요거는 이제 개발법 정부에서 배우니까 1번, 2번, 3번, 5번 이게 우리 국토계획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기서만 이 관리계획 이 내용에서만 국토계획법 12문제가 나오는데 요거 여기에서만 7개 내지 8개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자, 먼저 밑에 요거 정리할까요? 일단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자, 여러분,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대상 지역은 어디다? 관할구역이죠? 우리 서울시잖아요. 자, 우리가 관할구역이 도시군 계획이, 자, 이런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대상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서울시 전부에다가 수립해요? 아니면 수립하지 않아요?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 전부가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에 대해서, 자, 여기가 뭐 서울시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여기가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여기가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러면 이런 일부에 대해서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동네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거기 전부가 나오면 안 돼요. 도시군 계획 시 수립되는 대상적 일부에 대해서 여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가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계획을 수립하려면요. 자, 먼저 기억 개념 이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뭐부터 먼저 지정해야 되냐면 이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될 지역입니다라고 구역이 먼저 지정이 돼야 돼요. 구역이 먼저 지정돼야 돼. 그럼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후 수립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보려면 뭐부터 먼저 봐야겠어요? 구역이 먼저 지정돼야 후 계획이 수립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역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구역이 지정돼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도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반하고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것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렇게 보는데 그 밑에 오른쪽에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란 말이 나오죠. 임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의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거기 보세요.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나왔죠.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하는데, 위반은 다 하지만 결정은 이 내용, 자, 요 부분, 지구, 기사, 요 부분까지는 위반이 수립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시군지역에서는 누구였어요? 저기 있는 구리시라든지 이런 시에서는 구리시장이 위반하죠. 양평군에서는 양평군수가 하죠. 그런데 이 시군지역에서 이런 관리계획의 내용이 이런 위반은 시장군수가 하지만 이 결정은 누가 하냐면 도지사가 결정해요. 도지사가 행정권한을 가져요. 그러면 구리시에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가 할 수 있지 구리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리시장은 해주세요라고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결정 권한이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놈은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용도지역, 용도구역. 근데 이제 용도구역 같은 경우는 또 국장이 해야 되는 것도 센 놈들이 있고. 자, 그런데요. 시장 군수가 2, 1, 2, 3, 4에서는 결정 권한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자, 여기는 관리계획이지만 시장 군수가 위반을 했으면 누구도 직접 결정하냐면 시장 군수도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에서 도시군 관리 결정에서 시장 군수가 나오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지구기사지 중에서 거기서 보니까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다 시장 군수. 시장 군수가 다른 내용들은 시장 군수가 위반하면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시장 군수 자기가 위반했으면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이게 구리시에서 구리시장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위반하고 자기가 구역 지정할 수 있고 계획도 자기가 위반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유일하게 관리계획 이 파트 내용 중에서 시장 군수가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만 결정 권한을 갖는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에서만 시장 군수가 나온다. 다른 데에서는 시군적인 도시사가 나오죠. 단 이제 도안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기 규정 특징들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러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데 어디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시행할 수 있느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전부 또는 그 전부에다 똥 붙이시고 또는 일부에 대해서 똥 붙이시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근데요, 다음 어느 하나가 어디냐면 여기 서울시 전부가 아니라 자, 아까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관할구역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다음 어느 하나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래와 같은 밑에 박스에 있는 이런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정비구역이라든지 또 이런 대지가 조성되는 대지조성 사업지구라든지 여기에 있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시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 자 보세요. 여기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개발구역 자 위례 신도시다 그러면 이 개발구역 전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면 이 전부의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여기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울시 전부가 아니라 이런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자, 그럼 먼저 거기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디입니까? 밑에 박스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이런 말 나오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공통점이 보이네. 그 공통점은 요 단어죠. 다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이잖아요. 각각의 법에서 대지조성하고 택지개발하고 도시개발하고 정비하고 관광특구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은 개발이잖아요.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이 다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시행되면 서울시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를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여기다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하고 여기 있는 개발이 되는 지역의 전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런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란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면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에 구역을 지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개발이 되는 지역이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나오면 뭐 생각하라고요? 개발 보존되는 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개발이 되는 지역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8번에 조심할 게 있어요. 8번에 보니까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나오죠.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 제한구역 개발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시가조정구역도 개발하게 하지마 라고 제가 금지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자연공원구역도 공원도 개발 안 되는 지역이죠. 그 자체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뒤에 해제 걸렸구나. 개발 제한구역 해제되고 시가조정구 해제되고 도시자연공원구 해제되고 공원이 해제된다면 뭐가 생각나요? 개발이 생각나는구나. 그러면 그 지역에 전부 또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뒤에 녹지지역이 뭘로 바뀝니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된다. 그죠? 개발이 생각나죠? 또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그 박스를 압축하면 뭐라고요?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에 위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내용은 박스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뒤로 넘겨보시면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이 나와요. 필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여한다죠. 이런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하여한다. 그죠? 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국정, 시도의사, 시정구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건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면 이 법에 의해서 다음의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어디다가 의무적으로 우리 법은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뭡니까? 정택이죠. 정비구의 정, 택지개발구의 택. 정택이네, 정택.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요. 앞에서 우리 앞장에서 여기 정비구역이 있고 택지개발지구 있잖아요. 그러면 정택이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 정택이가 어떻게 되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서 10년이 지난 지역이 요 단어가 나와야 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택 플러스 10년 경과된 지역. 정택입니다.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서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정택이 지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지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틀렸죠? 그죠? 또 대지조성 사업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의무사항 아니죠. 의무사항 아니에요. 여기서는 의무는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정택인데 그 지역에서 사업이 끝나서 10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책 플러스 10년 경과.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체계적인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이상인 다미 지역 나왔죠. 자, 여기서는, 여기 포인트는 30만이 포인트예요. 30만이 포인트입니다. 30만이. 보세요. 아까 우리 앞에서 8번을 봤어요. 밑에 보니까 시가조정구역이 해제되고 공원이 해제되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야 한다요? 할 수 있죠. 앞에 8번에서 있었잖아요. 시가조정 해제되고 공원 해제되고 개발지역 해제되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해제되는 지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겠어요? 30만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의무사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가 해제되는 지역의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시가조정 해제되고 공원이 해제될 때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요. 근데 여기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떨까요?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맞아 틀려요? 그린벨트는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라도 그거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죠. 어디가 해제되고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의무상이라고요. 시가조정 해제되고 공원이 해제되는데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의무상이다. 또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앞에서 8번에서 녹지지역이 주거적이나 상업적이나 공업적으로 변경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변경의 규모가 얼마 이상이면 30만 이상이면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자, 일단 이런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 일부에다 하는데 그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 중에서 이런 단어가 결합되면 이 사항은 그 지역이 의무적으로 바뀐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가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 지정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구역이 지정돼야 이후 계획이 수립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방금 전에 이런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는 개발은 도시 지역에서만 됩니까? 도시가 아닌 지역은 개발을 못합니까? 관리지역이나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지역은 난개발 방지하기위해서 개발하지 마입니까? 아니면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제대로 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제대로 개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가 아닌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더라. 그래서 오른쪽에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하는 대상 지역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 아닌 지역이면 어디가 도시가 아닌 지역이에요? 전국토는 크게 어떻게 나눴어요? 도시적 있었고 그 다음에 관리적 있었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있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었죠? 우리 용도지역 배웠잖아요. 전국토는 도가 농자 나눠진다고. 그런데 도시적도 주상공동 나눠지지만 관리지역은 어떻게 나눴어요? 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친구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친구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친구 계획관리지역. 각각 준하는 친구들 두고 있었죠? 관리지역 보생계. 그러면 여기가 도시가 아닌 지역이잖아요. 비도시적 그럼 5개 지역이에요. 관리 3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 이 5개 지역 중에 용도적 이 5개 지역 중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제대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제대로 개발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이런 요건을 갖춘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죠? 자, 거기서 계획관리 지역에 계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계. 50% 이상이 계획관리소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우리 이 계획관리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요건이 밑에 쭉 나왔어요.
근데 이번 과정에는 그거 설명 안 할 겁니다. 박스 내용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개념만 이해하셔야 돼요. 비도시적도 개발이 CC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해서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행위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 일정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요? 계획관리지역에. 계에다 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박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과정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용도지구 배웠죠? 용도지구 9개 관리규 결정된 용도지구 있었죠? 그 중에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우리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상업, 공업, 물류통, 관광, 휴양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가 필요했을 때 필요한 지구가 개발진흥지구죠? 도시적 외지역에, 자, 이 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이렇게 지정되고 일정하면 여기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해서 개발행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개발진흥지구에 일정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개똥을 외쳐주시고. 그 뒤에 뒷장에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한 지역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큰 틀만 지금은 정리할 거예요. 계획관리지역에 일정하면,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일정하면 도시가 아닌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여기 보세요. 이 지역이 지금 우리 용도지구인 칠합지구가 있어. 칠합지구가 뭐예요? 주민이 옹기종기 모여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용도지구, 관리결정 용도지구 하나죠? 자, 그런데 요즘은요, 이 용도지구 없애고요, 그 행위규제를 요걸로 대체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지구가 큰 의미는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법이 이러네. 용도지구가 있는데, 도시가 아닌 지역에 용도지구가 있는데, 그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행위제한의 내용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한대.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규제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제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뭐 한다고 했어요? 구역을 선 지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도시가 아닌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제한의 내용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도시가 아닌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체, 개개대. 자, 그러면 도시가 아닌 지역에도 이런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더라. 개개대, 계획관리지역의 개,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의 개, 그리고 대체하려는 지역, 이런 지역은 도시가 아닌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런 도시적과 도시적 외지역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발이니까 도시적이 하겠지만 도시가 아닌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더라. 이렇게 큰 틀만 정리를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체크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뭐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구역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계획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부분 좀 쉬었하죠.